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얘야, 우리 돈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제주도에 사시는 72살 최영란 할머니와 아들의 실제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 할머니는 그날 아침 동네 휴대폰 가게에 다녀오셨을 뿐입니다. 오래 쓰던 스마트폰이 자꾸 느려져서 새 폰으로 바꾸려고 하셨거든요. 가게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기존 내용들도 다 옮겨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이 이상한 요청을 했어요. 할머니 은행 앱을 옮기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문자로 온 숫자 좀 알려주세요. 최 할머니는 의심 없이 문자로 온 6자리 숫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40분 후 평생 모아둔 2,2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은 남 얘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린 스마트폰 관련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합니다. 한 분당 평균 1,500만 원씩 피해를 보신 셈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피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디지털 보안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 컨설턴트 김대수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실 뻔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일이 저를 이 분야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도움을 드렸고, 그분들의 아픈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낯선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믿었던 곳에서 친절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8살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러 갔는데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드린다고 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싶더라고요. 다행히 박 할아버지는 중간에 의심스러워서 폰을 다시 가져오셨지만 만약 그대로 맡기셨다면 큰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디지털 기기를 잘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들은 나이나 디지털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든 노릴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0살 윤미경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스마트폰도 잘 쓰고 인터넷 뱅킹도 혼자서 다 해요. 그런데도 휴대폰 가게에서는 왠지 직원 말을 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니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이런 심리를 범인들이 노리는 겁니다. 휴대폰 가게라는 공간, 친절한 직원이라는 신뢰감, 그리고 전문가가 해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단 20분만 투자하셔서 이 정보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위험한 정보들과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바꾸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첫 번째 위험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함정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9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새 폰으로 바꾸려고 동네 휴대폰 가게를 찾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새 폰으로 바꾸시는 거죠? 기존 앱들도 다 옮겨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친절한 직원의 말에 휴대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직원이 폰을 받아들고 이것저것 만지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은행 앱을 새 폰으로 옮기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문자로 숫자가 왔을 텐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덫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곧바로 문자로 온 6자리 숫자를 불러주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40분 후 할아버지 통장에서 2,8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휴대폰에서 문자로 온 숫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제든 김할아버지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이것이 바로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정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6자리 숫자는 마치 여러분 집 금고를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10년 넘게 다닌 단골 가게 직원이라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금고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3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피하셨습니다. 저도 휴대폰 바꾸러 갔는데 직원이 문자로 온 숫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사기 수법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 표정이 어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행이나 금융앱에서 보내는 인증번호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첫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5살 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 은행 일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게에 갔죠. 직원이 친절하게 공동인증서를 새로 설치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어요. 잠시 후 직원이 인증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길래 할머니는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학원비를 보내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잔고가 0이 되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제 손이 떨려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마치 여러분 집 금고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집 열쇠를 잃어버리면 자물쇠를 바꾸면 되지만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여러분의 모든 금융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 공동인증서도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을 낯선 사람에게 그냥 맡기시겠어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0살 김현숙 할머니는 이런 위기를 현명하게 피하셨습니다. 직원이 인증서 옮겨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서둘러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정보를 알아볼까요? 바로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계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살 이정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세요. 새 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는데 직원이 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액 이체 테스트만 해보면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알려줬죠.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에서 2,3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이었는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이 신용카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알려주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휴대폰 가게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휴대폰 가게라는 공간에서 친절함과 신뢰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인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말에 안심하고 마는 거죠. 충북 청주에 사시는 66살 오미경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녀요. 거기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크게 적어놓고 그 아래에 인증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뒀어요. 휴대폰 가게에 갈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바꾸러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수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도움이 되려고 하죠. 울산 중구에 사시는 68살 강민철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그 직원은 정말 친절했어요. 차까지 대접해주고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수상했어요. 범인들은 여러분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친절함으로 포장된 위험.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그리고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휴대폰은 어떻게 안전하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제가 수많은 피해 사례와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절대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중요한 앱들을 미리 로그아웃 해두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4살 정순이 할머니의 현명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저는 새 폰 사러 가기 전날 은행 앱이랑 카카오톡에서 미리 로그아웃 했어요.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알려줬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 할머니는 이렇게 준비해서 휴대폰 가게에 갔더니 직원이 별다른 걸 묻지 않더랍니다. 제 폰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직원이 뭘 물어볼 게 없더라고요. 덕분에 제 돈은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앱을 어떻게 로그아웃하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대부분의 앱에서 설정 메뉴를 찾아보시면 로그아웃이나 계정 나가기 같은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꼭 로그아웃 해야 하는 앱들이 있어요. 은행 앱, 증권 앱,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결제 앱들이죠. 이런 앱들이 로그인된 상태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67살 한성민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휴대폰 바꾸러 가시기 전에 은행 앱에서 나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일이었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폰을 통째로 건네주지 말고 유심만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7살 강민철 할아버지의 현명한 대처법을 들어보세요. 직원이 폰 좀 주세요 라고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직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 할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국 할아버지 앞에서 유심만 바꿔줬답니다. 직원이 뭔가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손자랑할게요 라고 했죠.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폰을 바꿀 수 있었어요. 유심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번호가 저장된 작은 칩이에요. 이것만 바꾸면 전화 기능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방금 들으신 강 할아버지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혹시 직원이 끈질기게 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자신감 있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진짜 정직한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나머지 설정들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2 정호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폰 샀을 때는 유심만 바꾸고 왔어요. 남은 건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죠. 젊은 선생님이 앱 설치랑 인증서 복사를 차근차근 도와주셨어요. 혹시 가족이 멀리 있어서 도움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대부분 지역에 디지털 배움터나 스마트 시니어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9살 이경순 할머니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제가 이런 걸 알려주고 있답니다. 뉴스를 보면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할 때 직원이 의심하고 사기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하지만 휴대폰 가게에서는 왜 이런 보호장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휴대폰 안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들어있어요.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5살 박영수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디지털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다 해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친절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조금씩 배우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남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살 김순덕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겁났는데 이런 원칙들을 알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휴대폰 가게에 갈 때도
당당하게 유심만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만 지키시면 됩니다. 중요한 앱들은 미리 로그아웃하고 휴대폰 가게에서는 유심만 바꾸고 나머지는 집에서 천천히 하는 것.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만약 이런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면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금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면 소중한 자산을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73 조명숙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밤 11시쯤 통장에서 2,5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청년이 빨리 은행에 전화하세요라고 알려줬어요. 다행히 조 할머니는 즉시 조치를 취해서 1,200만 원은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조 할머니처럼 피해를 발견했다면 바로 다음 단계들을 따라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은행의 고객센터에 당장 전화하세요. 시간이 밤이더라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즉시 동결해 주세요. 은행에 신고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은행 직원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여러분을 잘 도와줄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면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창피해서 신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0살 임재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요즘 이런 피해가 너무 많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결국 범인을 잡아서 피해금의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런 정보들을 준비하세요. 피해를 당한 날짜와 시간, 휴대폰 가게 이름과 위치, 돈이 빠져나간 계좌 번호와 금액, 그리고 어떻게 속았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두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다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통신사에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휴대폰 가게가 어느 통신사 소속인지 확인하시고 그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어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1살 박정숙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피해를 당한 후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특별조사팀으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가게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대요. 통신사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서 피해금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기본 조치는 완료하신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1로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기관과의 분쟁 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5살 임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까 은행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3천만 원 중
2,8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것도 한 달 만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범인들은 오히려 그런 심리를 노려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난 것 같아 창피해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피해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금을 전액 되찾은 특별한 사례도 있어요. 대구 중구에 사시는 69살 최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휴대폰 가게에서 인증번호를 알려줘서 1,500만 원을 잃었어요. 처음엔 정말 절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곳에 신고했어요. 은행, 경찰서, 통신사, 금융감독원까지 다 연락했죠. 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돈을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는 걸 보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전액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면 상당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피해를 발견하신 순간부터 첫 3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은행들의 고객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두시고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5세 장영숙 할머니는 작은 수첩에 은행 고객센터 번호, 경찰서 번호, 금융감독원 번호를 미리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말해두시는 현명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생긴다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런 과정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젊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전화 신고를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창피하고 민망해서 혼자 하려다가 손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손자가 도와주니까 일 처리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기억하세요.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동결, 경찰에 신고, 통신사에 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이 4가지만 빠르게 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최종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정보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여러분의 금고 열쇠와 같아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는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비밀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3가지 방법도 기억하세요. 첫째, 중요한 앱들은 미리 로그아웃하기. 둘째, 휴대폰은 절대 통째로 건네주지 않고 내가 보는 앞에서 유심만 바꾸기.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 간단한 수칙들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조금의 경계심과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에요. 단 몇 분의 방심으로 모든 걸 잃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낯설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지킬 무기를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기억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작은 수첩에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인증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휴대폰 가게에 갈 때 꼭 들고 가세요. 이런 수첩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중요한 순간에 까먹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68살 박순옥 할머니도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셨어요. 저는 냉장고에 큰 종이를 붙여뒀어요. 휴대폰 가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쓰고 3가지를 큰 글씨로 적어뒀거든요.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나가니까 절대 까먹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비밀번호가 정말 많죠? 은행, 카드, 휴대폰, 인터넷 쇼핑몰까지 다 다르게 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광주 남구에 사시는 72 정미자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고 계세요. 저는 기본이 되는 비밀번호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 은행 이름 첫 글자나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써요. 예를 들어 기본이 사랑이라면 신한은행은 사랑신한, 국민은행은 사랑국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안전해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네요. 하지만 이런 비밀번호들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여러분은 충분히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분만 알려주셔도 그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세요. 특히 멀리 사시는 자녀분들에게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더라라고 말씀해 두시면 가족들도 여러분을 더 잘 챙겨드릴 거예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원칙만 알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금융사기의 쉬운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식으로 무장한 현명한 디지털 시민입니다. 당당하게 휴대폰 가게에 가서 유심만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증번호를 물어보면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평생 열심히 모아온 돈을 몇 분의 실수로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어떤 사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